이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펀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본질을 따져보면 사기 사건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그 측면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에서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권 관계자나 시장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를 해줬었는데 이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시장 완화에 따른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따른 뒤따르는 더 탄탄한 안전장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억에서 1억으로 낮췄고요. 자산운용사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의무사항들을 전부 다 줄여줬습니다.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그냥 요건만 갖추면 쉽게 허가를 내주는 등록이 되는 등록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펀드 설립 사전에 그러한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라고 하면 사후적으로라도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간소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가 2015년도에는 615개였던 게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 기준으로 3,324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투자 가능 금액도 낮아지고 우후죽순 사모펀드가 설립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터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은 본질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 성역 없는 수사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 금융사들이 있었습니다. 판매사도 있었고 위탁사, 수탁사도 있었고 이러한 어떤 금융기관들의 내부 총재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요.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금감원이나 이러한 어떤 외부 통제가 제대로 감독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피해자들, 민원인들이 찾아간 곳이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이었는데 역시 검찰도 이 피해를 막지 못했고요.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처음에 최초에 의심되는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좀 수사만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